법원이 오늘 표적감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채용 특혜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회는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검찰 과거사의 정례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성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공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의 트윗이 향후 대외적 조치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압박 정책을 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사이의 공모 혐의를 조사한 미국 뮬러 특검팀이 공모 사실을 찾지 못하고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과에 대해 완전한 면죄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영서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출신이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가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여러 임원의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감사는 유독 사표 제출을 거부한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당시에 뭐 장관님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임원 공모 과정에선 면접 전 특정 후보자에게 일종의 모범 답안을 보낸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이른바 채용 특혜 의혹으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정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적 감사도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지시하시는 이런 상황 없어요? 검찰은 채용 특혜 의혹의 경우 김 전 장관을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혜를 주도한 인물은 따로 있다는 의미로 청와대 개인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 역시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레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늘 최 후보자 청문회에선 다주택자라는 점과 함께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7명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 잇따라 인사청문회 무대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튿날 통일부 김현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 마지막인 수요일엔 현직 의원으로 특히 관심이 많은 행정안전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 인사라며 정치 공세에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랍니다. 야당은 최악보다 더 나쁜 개각이라며 면도날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친북 성향 개각이고 위선 개각이고 대충 개각이다. 국민 조롱하는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듣고 있자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검증은 역시나 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무대는 역시 통일부 김현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예상됩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 씨 사건은 통과 의례라고 하는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안보관 등을 놓고 야당이 잔뜩 겨루고 있습니다. 청문회 대미를 장식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세금 지각 납부와 논문 표절 등으로 시작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가 하루 푸닥거리가 될 순 없다며 깐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공세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등이 불거진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후보자와 함께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현미경 검증을 앞둔 문정부 2기 내각에는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부동산 특이 등 이른바 5대 인사원칙에 걸리는 후보가 많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여야가 선거법 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4.3 재보선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은 이번 청문회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 후보로 나설 범여권 단일화 후보가 오늘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내일부터 인쇄하는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빠질 예정입니다. 한밤중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이 금지되면서 검찰 수사도 사실상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는데요. 오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정리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지난 22일 한밤중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 출국 금지를 내리면서 신병 조치를 포함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했던 만큼 도주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상황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출국 금지도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6년 전 수사팀이 김학의 별장 사건의 첩보를 확인하자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부담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또 전화 이후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차관은 사임했지만 수사국장 등 경찰청 수사 지휘 계통은 줄줄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신호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외압과 관련한 수사가 과거 정권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이 이들에게까지 향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누가 총괄했는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제1야당을 탄압하는 망언과 음해가 도를 넘었다며 실체 없는 거짓 선동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연예기획사 YJ엔터테인먼트와 전국의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와 명의위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일탈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YG 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전국 유명 유흥업소 21곳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세청이 K-팝 열풍 뒤에 숨은 연예 기획사의 역외 탈세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YG는 빅뱅이나 2NE1과 같이 글로벌 아이돌 그룹을 키워 전 세계 순회 공연을 여러 차례 해온 만큼 해외 수입이 제대로 세무당국에 신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요원 100여 명이 투입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나타난 YG 양민석 대표는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유흥업소들은 종업원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세금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갖가지 탈법 행위를 세무당국이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배우 지창욱 측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버닝썬 관계자 린사모와의 연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버닝썬 해외 투자자 린사모와 지시는 관계가 없다며 팬이라며 부탁한 요청에 응해준 사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클럽 버닝썬의 지분 20%를 가진 해외 투자자 린사모의 정체를 설명하면서 지씨와 린사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빅뱅 승리 등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으로부터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김경정으로부터 이메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김경정은 이메일 조사에서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경정은 연예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는데요. 현재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3.8도를 보이고 있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은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도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꽃샘추위 없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 한때 중서부 지역에, 모레에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가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만찬에 배석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박 2일 하노이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교 만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등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한 자리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함께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북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논의를 해칠 것을 우려해 당국자들이 참석을 막은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관리 2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 참모들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역사적 합의라는 큰 외교적 업적을 약화하려는 것을 단호히 막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모진들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종 결정자이고 역사적 합의 도출을 열망하고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려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등 외부 인사들에게 자신은 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김 위원장도 결국 요구사항에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왔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협상 파기와 도발 재개 가능성 엄포에도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만에 내놓은 것은 대북 추가 제재 철회라는 유화 손짓. 김 위원장과 좋은 협력 관계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 변함없는 비핵화 협상 톱다운 해결 의지에 김 위원장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공언한 지난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놓고 공화당 내에서도 잇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마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 시간 24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 파문은 향후 대외적 조치들에 대한 국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제재 발표와 대통령의 트윗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이뤄진 방식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통일부는 주말과 휴일에도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이 이른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주말과 휴일 없이 비상 점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북측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이유를 분석하고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일단 기존 대북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남측만이라도 변함없이 사무소를 지킬 방침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저희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저희는 진행한다는. 북한 매체들은 연락사무소 철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조 아래 남북 협력을 꿈꾸는 우리 측 태도가 한심스럽다거나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건 주제 넘다고 비꼬았습니다. 외세에 휘둘리는 남북 협력은 필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북한은 유엔과 중국, 러시아 주재 대사를 평양으로 소환한 데 이어 북러 정상회담 준비 동향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가 새로운 길 모색과 무관치 않다고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자력 경쟁과 중로를 통한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남측이 어떻게 할 것이고 뭘 선택할 것이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 압박하는. 북미, 남북 대화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당사자로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할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 청와대 경호원이 총기를 노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섬뜩한 모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상인을 함께 보호하는 지극히 당연한 직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현장입니다. 사복 차림의 경호원이 품속에 기관단총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SNS에 올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섬뜩하고 충격적인 모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호 전문가에 따르면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닌 한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며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위협적 경호로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적대의식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극히 당연한 직무 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 방문은 사전에 출입자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의 경계 태세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또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는 경호원은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도 함께 보호하는 거라며 이전 정부의 대응도 똑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대통령 외부 행사 때 총기가 노출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한중 청년 간담회 당시 사진을 보면 경호원의 재킷 안쪽으로 총구 일부가 보이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땐 정복을 입은 무장 경호원이 배치됐습니다. 경호원의 총기 노출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 역시 없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3주 연속 내리막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3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47.1%를 기록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2.5%포인트 떨어진 47.2%로 긍정 부정 평가 차이가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 특권층 성비위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고용대선 매진 지시 등이 나오며 나흘 연속 올랐지만 인도네시아 외교 결례 공세와 서해 수호의 날 불참 등의 소식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3%포인트 오른 38.9%로 4주 만에 반등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떨어진 31.3%로 5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7%대를 회복했고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떨어진 5.1%의 지지도로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였던 지난해 6월 3주차의 창당 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달 자문료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주면서 총 2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KT의 이른바 경영 고문 명단입니다. 정치권 인사 6명을 포함해 퇴역장성 1명, 퇴직경찰 2명, 고위공무원 출신 3명 등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매달 자문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까지 받아갔는데 지난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뒤 이들에게 지급한 자문료 총액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홍문종 의원의 정책특보와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 등을 지낸 측근 3명과 17대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했던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도 있습니다. 경영 고문들이 집중적으로 위촉됐던 2015년 전후는 SK 브로드밴드, CJ 헬로비전 합병과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같은 KT의 민감한 현안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철희 의원 측은 황 회장이 회사 돈으로 정치권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문정 의원 측은 경영고문 위촉과 홍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고 박성범 전 의원도 KT 측 요청으로 경영 자문을 해준 적은 있지만 로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KT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황 회장을 포함해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과 홍문정 의원 보좌진 등의 KT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회사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 자문료를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이 고발 조치를 하든지. 이 의원의 폭로에 대해 KT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 병원장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사장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정식 입건됐습니다. 사흘간 증거 제출을 놓고 이어진 신경전 끝에 경찰이 내사에서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서 밤샘 대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기싸움은 경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영장은 어떤 혐의인가요? 자료가 삭제돼서 포렌식 오래 걸렸나요? 경찰은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컴퓨터에 남겨진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의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사례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프로포폴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의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이부진 사장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북한이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남측만이라도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개성 연락사무소의 남측 인원은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출근할 예정인데요. 오늘 아침 육로를 통해서 개성으로 넘어가는 남북 출입사무소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도라산역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 조금 전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난 22일이었죠. 금요일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철수한다고 통보를 했고 실제 철수를 했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서 문을 연 곳입니다. 분단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남북 상시 협의 통로인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자, 북측이 철수한 뒤에 주말과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첫 출근길인데요. 네, 보통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이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는데 출경이라고 하죠. 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출경 심사를 보통 하게 되는데 매일 아침 보통 7시 반쯤 출경 심사를 하고 8시쯤에 이제 북측으로 향하는 톨게이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출경할 인원은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을 비롯해서 40명에서 50명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함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직원들이 출입사무소를 해서 하고 지금 있는 보시는 것으로 분이 보입니다.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측이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또 체류 인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안전이나 어떤 편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네, 오늘 정상 출경 위해서 북측하고 좀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메시지나 그쪽에서 보이는 좀 뉘앙스 같은 게 있었나요? 우리 이제 정상 출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네, 북측에서 그런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내비친 좀 메시지랄까,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좀 분위기. 북측에 특별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우리가 출경에 필요한 조치들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또 우리 소장인 통일부 장혜성 차관께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난주 월요일 날 오전에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그 북측에서 연락사무소 자신들이 철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락사무소에 체류하는 것은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측의 태도도 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연락사무소를 유지하는데 불씨는 남겨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불씨를 지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한 출경 인원 규모하고 네. 어떤 업무 주로 맡으시는 분들인지. 우리 인원들은 우리 연락사무소 직원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분이 출근하고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한 20명 가까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개성에서 남아서 비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우리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평상시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연락사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모두 다 오늘 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남측 인원들만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김창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부소장의 말 듣고 오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무를 하고 또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과 긴밀히 연락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안전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등산길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강화도 고려산 36살 A씨가 산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은 물론 호흡과 맥박이 없었습니다. A씨는 구조 헬기로 대형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평소 비만 증세가 있던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 삼성산에선 46살 등산객 B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국기봉 부근이었는데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19 구조대는 B씨를 응급처치한 뒤 구조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불길을 거의 잡았는데도 건물 안쪽에서 여전히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안은 대부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전북 부안군 개화면의 한 미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1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소방서 추산 6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나 주방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인천 운서동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59살 박모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호텔 투숙객과 직원 등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3층 여성 건식 사우나에서 시작됐으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 소유 차량을 파손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6단동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씨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이어 차에서 내려 양쪽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뮬러 특검팀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 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모두를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22개월간에 걸친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차기 대선 전국에서 그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마녀 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임이 입증됐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There was no obstruction and none whatsoever. And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열린 태국 총선의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예상을 깨고 현 집권 군부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민주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태국 하원 의원 500명을 뽑는 총선. 개표 90%가 넘어서면서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팔랑거라 차라당의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푸어타이당보다 50만 표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2001년 이래 푸어타이당의 전승 기록과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는 이변입니다. 이로써 5년 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이 제1당 등극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군부 정권이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싸움의 룰을 바꾼 것이 이번 총선에 작용했습니다. 탁신계가 정권을 다시 잡으면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 군주제 전환 이후에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퓨처 포워드 당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 6% 정도를 무효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은 부정개표 또는 부실 개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탁신계 푸어타이당의 반발이 큽니다.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뒤에 외국으로 도피한 탁신 전 총리는 푸어타이당을 통한 원격 정치로 태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지난 23일 무장괴한 등의 총격 등으로 플라니족 주민 130여 명이 살해됐다고 현지 지방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측은 명백한 인종청소 범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날 새벽 4시쯤 괴한들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살해된 주민 가운데는 아동과 부녀자, 노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현지 시간 주말인 23일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의회 광장에 모여 제2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뒤 도심에서 행진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에게 맡겨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면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업자가 과소평가하고 정부 역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3개월 전에는 EU 연구팀이 새로운 물 주입 기술을 포항 지열발전소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적인 실험장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을 덮친 강진. 문제가 된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컨소시엄은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하 5km 내외의 지열로 증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규모 1.9 이하인 작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지진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작은 지진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을 활성화했고 이후 본 지진을 촉발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침과 규정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 주관사가 지진 규모별로 물 주입 감소와 중단, 배수 등의 조치를 담은 위험관리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컨소시엄이 지난 2017년 4월 15일 물 주입 이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포항 지열발전소가 국제 실험장으로 활용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EU 연구팀이 지난 2017년 8월 기존보다 물 주입 주기를 빠르게 하는 방식의 실험을 처음으로 포항에서 진행했는데 이때도 규모 1.9 이하의 지진이 5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실험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인원도 많고 책임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서 실제 배상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포항 지진 원인이 밝혀지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겁니다. 저도 집이 형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재산 피해나 정신적으로 피해적으로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오래 또 어려운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열발전업체 등이 소송의 대상, 즉 피고가 되는데 정부 조사연구단이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또 지열발전업체 넥스지오는 법정 관리 상태로 파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이제 법리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 비율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액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 다시 말해 포항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피해에 따른 배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재산 피해를 어떻게 따질지 가늠할 수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고요. 재산상 손해 중에서 수리비라든가 재산상 가액 하락분 이 부분 포함해서 청구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구분도 애매한 문제입니다. 포항 시민이 피해자로 거론되지만 주변 지역 주민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수능 연기로 피해를 본 수험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노년층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송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 보상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개인 소송을 통하든지 어떤 것은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포항 지진. 원인이 가려지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지만 어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흙이 묻은 채소나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속비닐로 싸는 걸 제외하면 대형 상점이나 큰 슈퍼마켓에선 비닐봉투를 아예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다음 달부터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165제곱미터가 넘는 가게가 대상입니다. 일부 제품은 허용됩니다. 생선이나 고기처럼 물기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채소는 계속해서 비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플라스틱 용기 등의 1차 포장이 됐다면 금지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됩니다. 채소 칸 등에 있는 비닐을 겉봉투로 쓰면 안 됩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제과점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전에는 비닐을 공짜로 줬는데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이나 아니면 그 사업장의 규모, 그다음에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충분히 저희가 계도를 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당분간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기혼 여성 9,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비율은 1998년 이전 결혼한 부모 세대 여성은 16%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결혼한 청년 세대는 50%가 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본인이나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겁니다. 대출 액수도 청년 세대로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1억 원 이상 대출받은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년 세대는 38%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비용이 부담됐다는 비율이 부모 세대 여성은 39%였지만 청년 세대는 54%가 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 비용은 신혼 초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줘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진단했습니다. 출산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았더니 삶이 불안하고 또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포착을 하고 연구팀은 주거비용 부담이 최근 20년 새 크게 높아져 청년 세대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다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죠. 이번 주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꽃샘추위가 풀리고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9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3도가량 높았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고요. 예년 수준도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포근해진 날씨 속에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대부분 보통 단계지만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도 한때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는 없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안동, 대전과 전주 15도, 대구 16도, 강릉 18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이번 주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